여러분, 미국 증시가 또 연저점이라.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오늘도 1.5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54.85가 날아가 버렸고요. 당연히 3,600원 깨졌죠. 3,585.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저점입니다. 와우,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이게 9월 마지막 날까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말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악을 맞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최악을 맞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요 마치 패닉 같았습니다. 9월 한 달간 S&P 500 지수만 9.3%가 떨어졌어요. 9.3%. S&P 500 지수만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10%까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의 충격이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S&P 500 지수라는 것은 블루칩 지수라고 하잖아요. 블루칩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많고 기업들의 어떤 재무구조가 단단하고 이런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의 어떤 상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지금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S&P 500 지수는요 올 들어서 말입니다. 9개월 동안 24.8%나 떨어졌습니다. 24.8%. 이 정도면 가히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것은요 아마 거의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급. 그것도 단시간 만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900이 붕괴됐습니다. 1.71%가 떨어졌고요. 500.1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8,725.51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한 달간 다우산업 지수도 8.8% 떨어졌어요. 8.8%.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지금 9개월 동안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동안을 보면 말입니다. 다우산업 지수는 21%가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24.8%가 떨어졌다면 다우산업 지수는 21%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저는 이 정도면 굉장한 어떤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러다가 많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51%가 빠져서 161.89가 떨어졌습니다. 1575.62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는요 두 자릿수예요. 10.5%가 떨어졌고요. 지난 9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는 32.4%예요. 32.4%. 진짜 많이 떨어졌죠.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S&P 500, 다우산업, 나스닥 이렇게 3대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9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에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추풍낙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을날에 낙엽 떨어지듯이 S&P 500, 다우산업, 나스닥까지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는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말입니다. PCE 물가 지수 이거 올라갔습니다. 8월에 PCE 물가 지수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지수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원 PCE 물가 지수는 4.9로 올라갔어요. 4.9. 시장에서는 떨어지기를 희망했거든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4.9라는 것은 전문가 예상이 4.7%였는데 이거보다 높고요. 7월이 4.7%인데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거 농산물 이런 거 다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 유가도 뺍니다. 그야말로 어뜸이 되는 그런 물가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도 올라갔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대는데도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PC 물가 지수가 근원이 4.9%지만 실제는요 6.4%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6.4%. 와우. 이게 뭐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지금 6%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난 8월에는 6.2%였고요. 7월에는 6.4%였거든요. 0.2%포인트가 좀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충격입니다.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때도 그랬죠. 그죠? 그때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으로 떨어졌어요. 8.5에서 0.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5.9%에서 6.3%로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거와 지금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11월 2일 날 금리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것인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 3연속 했는데 4연속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요. 우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마 앞으로 이게 정점을 향해서 간다. 이거보다는요. 앞으로도 계속 바닥이 어딘지 바닥을 계속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럼 바닥을 언제 찾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를 아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미시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가 떨어질 것, 물가가 떨어질 것 이런 게 예상이 되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뭐 시장에서 이미 금리 동결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늦었고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른 징후로 다른 지표로 먼저 알아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물가가 언제쯤 떨어질 거야? 금리는 언제쯤 동결하거나 내릴 거야? 이거를 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아주 핵심 지표가 될 거니까요.